안녕하세요. 자, 저번 시간에 실용 글쓰기 이론하고 문제 조금 풀다가 마무리됐고요. 오늘 객관식 문제 확인하고 주관식 문제까지 확인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는 72페이지고요. 9번부터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보시게 되면 다음 보기 속에 밑줄 친 두 단어를 문맥에 맞게 해설할 때 기역, 니은, 형태와 유사한 관계, 짝지어진 것은이라고 했죠. 딱 마지막 시간에 했던 것 같아요. 유의관계가 있었고, 반의관계 있었고, 상하관계 있었고, 그 다음에 인과관계 등등등이 있었죠.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 읽어보시고 파악을 먼저 하셔야 되는데, 자, 봐요. 그림 이론에서 명제에 대응하는 사태는 사실이 아니라 사실이 될 수 있는 논리적 가능성을 의미한다라고 했어요. 말이 조금 어려웠는데 사태는 사실이 아니라 사실이 될 수 있는 논리적 가능성을 가진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사태는 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사실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태가 상위 개념이 되는 거고 사실이 뭐가 되는 거? 하위 개념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이게 무슨 관계다? 상과 하 관계가 되거든요. 상하 관계.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는 거예요. 꽃이 뭐가 되고 상이 되고 장미가 하가 돼요. 2번 같은 경우가 조금 이제 낚시성이 되는데 예술 안에 뭐가 들어가요? 그림이 들어가긴 하죠. 하지만 이게 순서가 지금 뒤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하고 예술이니까 얘는 상하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야? 하상이 되겠죠. 그래서 2번은 안 되고 4번만 정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1번은 여러분 남자 여자니까 당연히 너무 쉽지. 뭐가 되는 거? 반의 관계가 되는 거고 3번하고 5번은 익힘이나 습득이나 백모나 큰어머니나 같은 뜻이거든요. 무슨 관계가 된다 그러면 유의 관계가 돼요. 그래서 정답이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한번 보시죠. 자, 다음 내용과 관련이 없는 문장은 뭐냐라고 물어봤는데 한 문장이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문장을 중의적인 문장이라고 한다. 이때 의미를 한정해주는 문맥이나 상황이 없다면 중의성으로 인해 그 의미가 모호해진다. 이것도 살짝 공부를 했었죠. 의미가 몇 개 이상? 2개 이상이 돼버리는데 1번 보시게 되면 그녀는 줄만 쳐보실래요? 형과 아우를 줄 쳐주시면 돼요. 처음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금방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그녀가 형과 아우를 찾아다녔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쉬운 건 뭐냐면 형이랑 함께 누구를 찾은 거? 아우를 찾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의미는 뭐가 되는 거? 아침에는 형, 그 다음에 오후에는 누구? 아우. 이렇게 함께냐 각각이냐의 의미 몇 개? 2가지가 돼요. 2번은 여러분 선생님이 줄치고요. 학생이 줄치면 돼요. 이게 지금 주어가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학생을 보고 싶어 하는 건지 학생이 누구를 선생님을 보고 싶어 하는 건지 명확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게 주어가 불분명한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고친다면 여러분 선생님이 주어라면 높임법 해주면 돼요. 어떻게 선생님 께서라고 넣어주게 되면 주어는 누가 된다? 선생님이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께서 보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많다.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름다운 줄 쳐주시면 돼요. 아름다운이 그 옆에 그녀인지 아니면 그녀의 강아지인지. 그쵸. 그래서 아름다운 게 그녀인지 그녀의 강아지인지가 되는데 이 아름다운을 여러분 그녀의 옆으로 옮기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 그녀의 아름다운 강아지가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요 아름다운이 꾸며주는 게 모호해서 의미가 몇 개? 2가지가 된 거예요. 정답은 4번이에요. 기억을 잃어버린 그 사람은 존재에 말이 없다라고 했을 때 여기는 의미가 2가지 이상 겹치는 게 없어요. 여지는 가능은 해요. 뭔 말이냐면 말 같은 경우가 우리 어저께 배웠지만 뭐가 되는 거? 동음 이의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은 말이 많아 라고 하면 이게 요 말인지 아니면 타는 말인지 헷갈릴 수 있을 텐데 여기는 기억을 잃어버려서 말이 없다라고 하는 거니까 당연히 하는 말밖에 안 됩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5번 보세요. 눈이 무척이나 아름답구나 라고 했을 때 눈 같은 경우가 뭐가 되는 거야? 사람
눈도 되고 내리는 눈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고요. 11번도 마찬가지예요. 정답은 2번인데 나는 방송국에 남아 끝까지 줄치면 돼요. 요 끝까지가 지금 위치를 잘 잡고 있어요. 왜냐하면 방송국에 남아서 끝까지 언론의 자유를 지키겠다라고 하면 이 끝까지가 뭐만 꾸며주는 거야? 언론의 자유를 지키겠다만 꾸며주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끝까지가 맨 앞에 와봐. 맨 앞에 있으면 이게 의미가 이상해져요. 어떻게? 끝까지 방송국에 남아 언론의 자유를 지키겠다라고 하게 되면 끝까지 방송국에 남겠다라는 건지 아니면 끝까지 자유를 지키겠다라는 건지 애매하죠. 그래서 이 끝까지 위치가 잘 되어 있는 거예요. 정답은 2번이고요. 1번부터 해결한다면 여러분 저기 배를 봐. 우리 첫 시간 했던 거죠. 그렇죠? 예, 시작하자마자 했던 건데 저 배를 봐라라고 하면 사람 배냐, 먹는 배냐, 타는 배냐 이렇게가 되기 때문에 의미가 세 가지가 돼요. 3번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처음에는 자 보세요. 어머니께서 사과와 귤 2개라고 했는데 이게 여러분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사과 1개, 귤 2개 해서 합이 몇 개? 3개도 가능하고요. 두 번째 의미는 사과 1개, 귤 1개. 그렇지. 합이 몇 개? 2개도 가능해요. 그래서 합이 2개냐, 합이 3개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중의적인 문장이 된 거고요. 네 번째가 요즘에 좀 많이 나와요, 여러분. 예, 요게 그가 신발을 신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정확히 말하게 되면은요. 진행이냐 아니면 상태 또는 보통 뭐라고 표현한다? 완료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신발을 신고 있는 중이냐 아니면 신발을 신고 있는 상태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버전은 되게 많아요. 뭐 선생님께서는 넥타이를 매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넥타이를 매고 있는 중이냐 오늘 어디 가시나 보네? 넥타이 매고 오셨네? 요 정도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버전은 되게 많습니다. 진행이냐 상태 완료냐의 의미가 들어가는 거고요. 다섯 번째는 조금 어려웠을까요, 여러분? 의사 선생님께서 여기에 여러분 줄만 치세요. 간호사와 환자를 둘러보고 계신다.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옆에 누구 세워놓고 간호사 세워놓고 누구 바라보고 있는 거야? 환자 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의사 선생님이 돌아가는데 간호사가 누워 있는 거지. 너 여기 왜 누워 있냐? 선생님 저 어저께 맹장 터졌어요. 아 그러냐? 고생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선생님이 누구도 바라보고 누구도 보고 간호사도 보고 아파 있는 환자로 누워 있는 간호사도 보고 옆에 누구도 보고 환자도 본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의미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11번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요. 12번 문제예요, 여러분. 자, 다음 내용과 관련이 없는 문장은 뭐냐라고 물었는데 잉여적 표현이란 한 문장 안에 같은 의미가 중복된 표현을 이른다. 예를 들어 같은 동포는 같다와 동포의 동이 중복된 표현으로 잘못된 표현이다 라고 했어요. 어저께 했었죠. 정답은 4번이에요. 4번 여러분. 새파랗게 젊은 사람들이 모두 떠났다라고 했을 때 새파랗다하고 젊은 사람들하고는 중복되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정답이 4번이고요. 1번은 뭐하고 겹쳤다? 근거 없다와 낭설. 어저께 얘기했었죠, 여러분. 요게 요번에 경찰 국어에서 기출 문제였어요. 근거 없다 하고 낭설하고 의미가 겹친 거고요. 두 번째는 전부하고 매진. 전부하고 매진이 겹친 거고 세 번째는 지나가다 하고 과객. 그렇죠. 지나가는 과객 요거하고 겹쳤어요. 그래서 이거를 버전을 바꾸면 여러분 지나간 과거일 뿐이야도 역시 겹칠까 안 겹칠까? 겹쳐요. 지나간 과거도 역시 겹치게 되고요. 마지막에는 좀 쉬웠어. 미리 예고가 겹쳤어요. 미리하고 예고가 겹쳤습니다. 그래서 12번 정답 4번이고요. 13번도 한번 해볼게요. 똑같은 유형의 문제예요. 정답은 4번이에요. 장맛비하고 침수. 요거는 괜찮아요, 여러분. 장맛비는 비고요. 침수는 물이기 때문에 요거는 아직은 겹치는 게 아닌데 만약에 뭐 하게 되면 의미가 겹치게 되냐면 물에 뭐 되었다? 침수되었다라고 하면 안 돼요. 장맛비의 침수는 괜찮고요. 물의 침수는 걸립니다. 중의적인 문장이 돼요. 모호한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 정답이고요. 1번은 다른과
대안 줄치시면 되죠. 다른과 대안 줄치시면 되고, 두 번째는 뭐하고 뭐? 뇌리하고 속 줄치시면 돼요. 뇌리하고 속. 그 다음 세 번째는 아무 걱정 없이 무심히 줄치시면 되죠. 아무 걱정 없이 무심히 줄치면 겹친 거고, 다섯 번째는 뭐가 겹친 거? 남은과 여생. 그렇죠. 남은 여생이 겹치게 된 겁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14번 문제하고 그 다음에 15번, 16번은 여러분 좀 어려운 문제기는 해요. 요게 이제 조사의 쓰임과 관련된 거라고 배우거든요. 국어에서는. 자, 일단은 한번 공부해 볼게요. 14번의 정답은 여러분 4번이에요. 4번인데 일부러 제가 3번하고 4번하고 나란히 놨거든요. 자, 보세요. 3번부터 볼래요? 약은 약사와 문의하세요라고 했는데, 문의하세요, 물어보세요는 누구와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물어보는 거지. 그렇지. 누구에게 물어봐야 돼서 3번은 약은 약사에게 문의하세요가 되는 거고, 상담하세요는 여러분 몇 명 필요할까? 상담하려면 2명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진료는 누구와 상담해라? 의사와 상담하세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여러분 문의하세요하고 상담하세요를 같이 둔 거예요. 같이 둔 겁니다. 그래서 문의하세요는 약사에게 문의하시는 거고요. 상담하세요는 누구에게 상담하세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4번이고요. 1번은 보세요. 신도시 개발이 중단될 위기가 처했다가 되는데, 무엇에 처하다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기에 처하다로 가야 돼요. 그래서 위기에 처하다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그도 인간이기에 감정이 이끌리고 말았다. 감정이 이끌리는 게 아니라 뭐에 이끌리는 거야? 감정에 이끌리다가 돼야 돼요. 그래서 감정에 이끌리고 말았어. 요게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이곳에 주차하는 사람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라고 했어요. 자, 보세요. 정부가 과태료를 부과해요. 누구에게? 이곳에 주차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가야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사람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가 아니라 사람에게 과태료를 뭐한다? 부과합니다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은을 살리고 싶으면은 뒤에 걸 바꿔줘야 돼요. 이곳에 주차하는 사람은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이렇게 고쳐줘야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사람은을 주제를 날 거라면, 주제로 잡을 거라면 사람은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라고 한다면 누구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가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됐고요. 15번도 여러분 정답은 3번이에요. 그는 눈의 구조에 차가 나요. 여기 포인트가 뭐냐면 모모에 차간하다예요. 모모에 차간하다. 그래서 차간하다란 얘기는 모모에서 또는 모모에 차간하다라는 꼴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정답이 3번이고요. 1번은 나라의 관직에 임하다가 되는데, 모모에 임하다가 아니라 관직을 임하다로 꼴 쓰여야 돼요. 그래서 뭐뭐에 임하다 꼴이 아니라 무엇을 임하다 꼴로 쓰여야 되고요. 두 번째, 정부는 국제 정세 변화를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변화를 대처하는 게 아니라 뭘로 가야겠어? 그렇지. 변화에 대처해야 한다로 가서 여기는 에로 적어 주셔야 돼요. 네 번째, 하찮은 일을 연연해 하지 말고가 되는데, 역시 일을 연연해 하지 말고가 아니라, 그렇지, 하찮은 일에 연연해 하지 말고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도 역시 에로 고쳐줘야 되고요. 5번도 좀 쉬웠어. 5번은 너에 대한 나의 사랑은 온돌과 비유할 수 있어 라고 했는데, 모모와 비유하는 게 아니라 모모, 그렇지, 여기도 모모에 비유하다가 되는 거예요. 잘하셨어.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16번 한번 더 볼게요. 정답은 역시 4번이에요.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에 커다란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어디에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사회에. 그래서 요게 에가 들어간 게 맞아서 정답은 4번이에요. 1번은 여러분 하나만 빠지면 더 넣어주면 돼. 위에 살펴본 게 아니라 어디에서 살펴봤다? 위에서
위에서 살펴봤다가 돼야겠지. 그래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고치면 돼요. 위에서 라고 고쳐주면 되고요. 두 번째가 여러분 2번하고 5번하고 지금 같이 낸 거거든요. 일부러 똑같은 불은 불인데 어떤 논리냐면 여러분 2번 봐봐요. 발등의 불이 떨어져야 라는 얘기인데, 자, 불이 떨어진대. 어디에 떨어지는 거야?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2번은 어디에 불이 떨어진다?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일을 시작한다가 되는 거고요. 5번 보시게 되면 불을 끄긴 끌 건데 어떤 불을 끌 거야? 어떤 불? 발등의 불을 꺼야 되는 게 맞는 거지.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뭔 말이냐면 어디에 불이 떨어진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거고 어떤 불을 끌 거다? 어디에 있는 불을 끌 거야? 발등의 불을 끄는 거지. 이해돼요? 쉽게 말하면 차를 살 거야. 누구 차를 살 거야? 나의 차를 살 거잖아. 나애가 아니라, 그쵸? 나의 차를 살 거잖아. 밥을 먹을 거야. 누구 밥을 먹을 거야? 나의 밥을 먹을 거잖아. 어떤 불을 끌 거야? 발등의 불을 끈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일부러 여러분 애하고 의하고 같이 둔 거예요. 그래서 불이 떨어진다. 어디에 떨어진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불을 꺼야겠지. 어떤 불을 끄겠어? 발등의 불을 끈다가 되는 거예요. 나의 불을 끈다. 요거하고 똑같은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2번은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가 되는 거고 5번은 발등의 불을 끈다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럼 3번 하나 남았어. 이거 쉬워. 사과는 아침은 금, 낮은 은, 밤은 독. 이게 아니라 아침에는, 그렇지, 아침에는 금, 낮에는 은, 밤에는 독. 요렇게 해주면 돼요. 자, 16번 정답 4번입니다. 17번부터는 우리 어저께 공부했던 거예요. 올바른 단어 쓰기 영역이 되는 거죠. 자, 보시게 되면 17번 바르지 않은 거예요.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지. 어저께 제가 수업할 때도 강조했던 건데 말을 많이 하는 거는 늘리는 거야. 량이니까. 하지만 길게 하는 건 뭐라고 했어? 늘리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3번은 너는 같은 말을 너무 길게 늘려가 아니라 뭐가 돼야 돼? 늘리다니까 늘여하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3번이고요. 1번 봐봐. 우리 학교는 학생 수잖아. 학생 수니까 수량이잖아. 그러니까 뭐가 맞아? 늘리는 게 맞는 거고, 두 번째 고무줄 길게 뭐 하는 거? 늘여가 맞지. 4번은 어때요? 이번에는 반드시 우승하기를 바란다. 어저께 우리 뭐 공부했어? 기본형이 바라다. 그 다음 명사형은 바람. 혼자 쓰이면 마지막 서술 쓰면 뭐로 된다? 바라. 아주 어색하지만 그쵸?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바꾼다면 네가 이번에는 우승하기를 바라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아셨죠? 바래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란다가 맞고요. 그 다음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다르다가 맞지. 뭐 하면 틀려? 그렇지.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틀려 하면 안 돼요. 이건 정답이 아닌 거니까 정답은 3번이에요. 18번 가볼게요. 정답은 4번이죠. 걷잡을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렸다라고 할 때 걷잡을 수 없는 눈물 할 때에는 요 티읕이 아니잖아. 이거는 겉을 한번 훑어본다는 개념이었지. 얘는 뭐가 돼야 돼? 걷잡을 수 없는 눈물이 맞죠. 그래서 정답 4번이고요. 1번 학생들을 여학생과 남학생으로 나누었다라니까 가름 맞고요. 두 번째 나에 대한 너의 판단은 틀렸어. 요거 기출이에요. 예, 이제 공무원 쪽에서 기출 문제이긴 합니다만 이게 왜 틀렸어가 들어가냐면 이해를 잘 하셔야 돼. 나는 여러분 예를 드는 거야. 숫자로 치면 나는 10 같은 사람이거든요. 나는 10 같은 사람인데 친구가 나를 5로 본 거야. 그럼 판단이 다른 거야? 틀린 거야? 그럼 틀린 거지. 그쵸? 그래서 너에 대한 나의 판단은 틀렸어. 요게 맞는 말이에요. 세 번째 올해에 입은 옷의 색이 뭐했다? 바랬다.
그쵸? 바랬다는 의미가 몇 개 있어? 2개라고 했죠? 색이 바래다도 있었고 친구를 바래다 주다도 있었어요. 자, 5번째, 나무의 높이를 헤아릴 수가 없다. 헤아리다는 뭐였어? 가늠하다였죠? 잘했어. 정답은 4번이고요. 19번, 바르지 않은 것은 3번이에요. 죄수들의 편지는 교도관의 손을 겉혀야가 아니라 이번에는 뭐가 된다? 거치다. 그치? 그래서 거치다가 돼서 뭘로 써야 돼? 교도관의 손을 거쳐야가 되는 거예요. 거쳐야. 지금 쓰여 있는 이 겉히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이 겉히다 같은 경우에는 보통 2가지로 많이 쓰여요. 뭐 안개가 거치다, 구름이 거치다, 또는 뭐가 있냐면 세금. 요즘은 경기가 좋지 않아서 잘 뭐한다? 세금이 거치지 않아. 요럴 때 써요. 그래서 안개가 거치다, 구름이 거치다, 세금이 겉히다 라고 쓰이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여러분 1번 나오네. 안개가 겉히자 호수가 눈에 들어왔다. 잘했죠? 그리고 2번은 어저께 공부했던 거. 문이 바람에 뭐하다? 닫혔다. 그쵸? 닫다의 피동형이라고 했죠. 문이 닫혔다가 되고, 4번째, 다리미로 옷을, 4번도 그쵸? 답이다. 요거 문제 잘못 만들었네. 4번도 답이에요, 여러분. 다리미로 옷을 달이고 하면 안 돼요. 이때 달이다라는 얘기는 뭐 한약을 달이다, 간장을 달이다가 되고, 옷은 뭐하다? 달이다가 돼서 여기도 역시 고쳐야 돼요. 4번도 제가 잘못 만들었어요. 다리미로 옷을 달이고가 아니라 다리고 있었다. 결론은 19번 정답은 3번하고 4번 둘 다 가도록 할게요. 4번째, 5번째, 할아버지께서 소에게 모았다? 받다, 받히다. 어저께 했었죠? 받다, 받히다가 돼서 받혀. 원하지 않게 당한 겁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3번, 4번 둘 다 됩니다. 19번, 3, 4번이었고요. 20번 한번 가보죠. 정답은 3번이에요. 어저께 했던 거 중요하다고 했죠. 2 문제를 더 맞춰야 상품을 탈 수 있다라고 했는데 문제를 푸는 건 뭐라고 했어? 그렇지. 맞히다라고 했지. 그래서 문제를 맞히다니까 여기는 뭘로 가야 돼? 문제를 맞혀야 상품을 탈 수 있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문제는 맞히다, 맞혀 정도가 돼요. 자, 그 정답이 3번이고요. 1번, 벌써 일을 마쳤다. 피니시는 마치다라고 했고, 나라를 위해 목숨은 뭐하다? 바치다라고 했고, 4번째, 중요하다고 했죠. 이거 친구는 마음이 상해서 입을 뭐했다? 닫혀버렸다. 그쵸? 이게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닫다에다가 치가 들어가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거? 닫다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친구가 화가 나서 입을 뭐했다? 닫았다도 가능하지만 입을 닫히어 버렸다도 가능 불가능? 가능해요. 그래서 요 4번이 여러분 왜 중요하냐면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을 거야. 그죠? 일상생활에서 한 번도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좀 낯설어. 하지만 문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닫혀버렸다 되고요. 5번, 사람들이 장기판을 벌려놓았다. 요것도 어저께 했지. 사이를 넓게 하다만 뭐였어? 벌리다였고, 그 외의 모든 것은 다 뭐다? 벌이다. 그래서 뭐 장기판을 벌이다, 논쟁을 벌이다, 사업을 벌이다 등등등이 있었어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1번은 여러분 조금 어려웠을 거야. 띄어쓰기 문제가 요거는 좀 어려웠을 텐데 정답은 3번인데 포인트가 뭐냐면 엄마 밖에. 어저께 살짝 하긴 했었지. 엄마 밖에. 앞에 명사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오게 되면은 붙이는 거예요. 근데 어저께 우리 뭐였어? 바깥의 의미라고 할 땐 뭐 한다고 했지? 띄어쓴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교실 밖에 나가 있어라고 할 땐 띄는 거고, 사람이랑 붙으면 뭐 한다? 붙여 쓰시면 돼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돼요. 1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어저께 만큼 얘기했었는데, 만큼 앞에 지금 뭐가 있어? 대궐이라고 하는 명사 있잖아. 그쵸? 이러면 뭐 한다? 붙여야죠. 그래서 대궐만큼은 붙이셔야 되고요. 2번째는 좋을 대로가 띄어야 돼요. 좋을 대로, 좋을 띄고 대로가 돼야 되고요. 3번, 4번째는 뭐 할까? 아빠
보다 요거 줄치시면 돼요. 아빠보다를 붙이시면 돼요. 아빠보다, 아빠보다, 엄마보다, 친구보다 이런 식으로 역시 앞에 명사라고 하는 사람 오게 되면은요 쉽게 사람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뭐 하면 돼? 붙여주시면 돼요. 아빠보다 붙이면 되고, 다섯 번째 어저께 공부했잖아. 무엇부터 해야 할지. 여러분 지는 언제만 띄어 쓴다고 했지? 시간의 경과일 때만 띄어 쓰고, 그렇지 않는 지는 무조건 뭐한다? 붙인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무엇부터 해야 할지는 띄어 쓰면 안 되고 붙여 써야 돼요. 그래서 무엇부터, 그 다음에 해야 띄고 할지 이렇게 붙여 쓰시면 돼요. 끝. 잘했어. 여기까지가 그냥 문법적인 문제였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의사소통과 직무글쓰기 문제의 객관식이에요. 자, 가볼게요.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태도로 적절하지 않은 거라고 했죠. 정답은 3번이에요. 자, 봐봐. 세대 간의 화합을 위해 최신 유행어 줄치시면 돼요. 사용해서 대화한다라고 했는데, 세대 간의 대화니까 여러분 쉽게 말하면 10대인 손자들하고 손자 손녀하고 70대인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이야기할 때 최신 유행어 쓰게 되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알아들으실까? 못 알아들으신단 말이야. 그쵸? 그러니까 세대 간에 대화할 때는 뭐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 최신 유행어는 사용하지 않는 게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정답이 3번이고요. 1번 봐봐. 대화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대화한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하기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대화 상대가 이해할 수 있는 말을 사용한다. 맞는 말이고, 네 번째, 상대가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사용했다면 당연히 뭐 해줘야 돼? 설명해 줘야겠죠. 설명해 줘야 돼요. 다섯 번째, 대화 상대를 고려하여 적절한 화법을 선택하고 예의를 갖춘다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문제화 되지는 않았는데 옆에다가 뭐라고 써주시냐면은요, 공감하며 말하기라고 하나 써주세요. 공감하며 말하기예요. 뒤에 문제도 있기는 있어요. 공감하며 말하기란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간단해요. 약간 방청객 모드가 되면 돼요. 방청객 모드. 웃자고 하는 얘기긴 합니다만 뭔 뜻이냐면 상대방이 얘기를 할 때 상대방의 눈을 바라봐 주는 거, 그리고 상대방이 얘기를 할 때 가끔씩 뭐 해주는 거, 고개 끄덕끄덕 거려준다거나 아니면 조금씩의 어떤 리액션. 나 어저께 미용실에 갔는데 말이야. 진짜? 뭐 이런 거. 너무 머리 자르는데 3만 원이었어. 헐 대박. 뭐 이런 거 있잖아.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반응해 주는 게 바로 무슨 말하기다? 공감하며 말하기라고 해요. 그래서 이 공감하며 말하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됐지용? 자, 22번 정답 3번이었고요. 23번이에요, 여러분. 표절입니다. 표절은 다 알고 계시죠? 남의 것 무단으로 사용하면 뭐가 되는 거야? 표절이라고 봐요. 자, 그럼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 건 뭐냐라고 했을 때 정답은 3번이에요. 독창적인 표현이 아닌 줄치면 돼요. 보편적인 표현입니다. 보편적인 표현이란 얘기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주인이 없는 거예요. 주인이 없는 거기 때문에 보편적인 표현은 갖다 써도 된다 안 된다?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뭐 속담, 어저께 공부했던 속담 같은 거는 어때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잖아. 이건 독창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써도 돼 안 돼? 써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정답이 3번이고요. 1번 봐봐. 원문이 고어인데 현대어로 뭐 했다? 번역했다. 그러니까 고어를 번역한 것도 역시 뭐다? 표절에 들어가는 거고요. 두 번째, 인용한 표현. 인용이 뭐였지? 다른 사람의 말을 빌려온 것을 우리가 인용이라고 하는데 반드시 뭐 밝혀줘야 돼? 줄쳐주시면 돼요. 내가 이것을 어디서 가지고 왔다. 출처를 잘 써줘야 이 표절이 안 됩니다. 네 번째, 원문의 문체를 내 스타일에 맞게 옮겼다. 원문을 여러분 조금씩 이렇게 바꾸는 것도 안 돼요. 이것도 역시 표절이 되는 거고요. 마지막, 웹사이트에 있는 사진을 복사해서 SNS에 올렸다. 이건 뭐 빼박이지, 뭐 무조건이죠.
무조건 표절이 돼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24번이에요. 다음 중 정보 전달하는 글쓰기예요. 정보 전달 줄치시고요. 어저께 살짝 얘기했지. 글의 목적에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했어요. 교훈, 감동, 깨달음 주거나 정보 주거나 설득하거나. 그치?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정보를 준다란 얘기는 상대방을 뭐 한다? 이해시키겠다란 얘기야. 이해시키겠다는 얘기야. 그럼 여러분, 정보를 전달하는 목적은 상대방을 이해시키는 거거든? 그러면 쉽게 가야 돼? 어렵게 가야 돼? 그럼요. 쉽게 가야죠. 아니, 수업 듣는 여러분이 더 잘 알잖아. 그쵸? 여기 앞에서 수업하는 수업하는 분들은 여러분한테 정보를 줘가지고 뭐 하려고 하는 거야? 이해시키려는 거잖아. 설득하는 게 아니라. 그쵸?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 여러분 상대방이 쉽게 얘기해 주는 게 좋아? 어렵게 얘기해 주는 게 좋아? 그래. 쉽게 얘기하는 게 좋잖아. 재밌으면서. 그래서 정보를 전달하는 글은 상대방을 이해시키는 거기 때문에 평이성. 어저께 살짝 얘기했던 거지만 쉽게 가야 돼요. 가장 쉽게. 그래서 평이하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인데 일단 봐봐. 사전적이고 지시적이라고 했는데 요 얘기가 뭐냐면 지금 얘기했던 평이성도 평이성이지만 여러분 자 칠판 봐봐. 사전적이고 지시적이란 얘기는 쉽게 말하면 1대1이란 얘기예요. 단어 하나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몇 개? 하나라는 뜻이에요. 근데 문학에서는 그냥 흘려도 될까? 문학에서는 뭐를 쓰냐면 반대로 뭐를 쓰냐면 압축적이라는 말이나 아니면 뭐를 쓴다? 함축적이라는 말을 써요. 압축, 함축이 뭐냐면 말 그대로 얘는 뭐가 된다? 일대 다가 되는 거야. 즉 단어 하나에 여러 가지 의미가 모델되어 있는 거 쫙 들어가 있는 거지. 이러면 우리가 이제 좀 이해하기가 좀 쉬울까 어려울까? 어렵지. 그래서 여러분이 시 별로 안 좋아하잖아. 중고등학교 때에도. 시의 언어가 바로 이 압축, 함축한 시를 읽으면 보통 뭐라고 그래? 뭔 소리야? 이래요. 못 알아듣겠거든. 그치? 그게 바로 뭐야? 압축, 함축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는 보통 문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거고요. 일반적인 글에서 뭘 많이 쓴다? 사전적, 지시적, 명확하게 표현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요런 걸 쓰는 거야. 그래서 24번의 정답은 1번이에요. 1번. 그러면 여러분 2번 봐봐. 명확한 주제를 독창적이고 참신하게 작성한다라고 했어요. 예, 독창적이고 참신하게는 그냥 거의 대부분 모든 글이라고 보면 되지 꼭 뭐 정보 이런 건 관계없어요. 뭐 문학에도 해당되고 뭐 논설문에도 해당이 되는데 어떤 경계가 명확한 부분은 아니에요. 그 대신 세 번째,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밝힌다는 주장하는 글, 논설문이에요. 논설문 옆에다가 쓰셔요. 논설문, 주장하는 글이 논리적으로 밝힌다가 되는 거고요. 나의 견해대로 독자가 행동하게 작성한다도 역시 똑같은 개념이에요. 역시 상대방이 움직여야 되는 거니까 상대방을 내가 뭐 하겠다란 얘기야? 설득하겠다란 얘기잖아. 그래서 같이 논설문 주장하는 글 영역으로 들어가면 돼요. 다섯 번째는 뭐 독자의 흥미를 끌기 위해 과장하여 작성하는 것은 여러분 보통 문학에서나 쓰는 거지 일반적인 글에서는 쓰지 않아요. 우리가 어저께 직무글 쓰기 배웠지만 과장해서 말하기는 좋아 안 좋아? 안 좋잖아. 뻥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인 글에서는 과장을 하시면 안 됩니다. 24번 정답이 1번이고요. 25번이에요. 프레젠테이션. 어저께 우리 PPT라고 배웠었죠. 자, 알맞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이에요. 요지는 최대한 자세히 설명한다라고 했어요. 헷갈리면 안 돼. 중요한 거는 여러 번 강조할 수 있어요. 반복해서 중요한 것은 여러 번 반복해서 강조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 4번 봐봐. 요지는 최대한 자세히 설명한다. 중요한 거라고 하더라도 너무 장황하게 얘기하면 안 돼요. 어떻게 얘기해야 돼? 간단하게. 간단하게 해주는 게 좋아서 정답은 4번이고요. 1번 보시게 되면 독창적인 프레젠테이션 틀도 여러분 되게 중요하잖아. 그쵸? 뻔한 틀이면 호기심이나 관심을 끌기가 쉬워 어려워? 어렵기 때문에 나만의 틀을 만드는 게 좋아요. 거기다 이제 액션이라고 하죠. 그쵸? 그래서 막 움직이고 막 소리 나고 하게 되면은 훨씬 재밌잖아. 그게 틀이란 개념이고요. 두 번째 또 나왔네.
중요한 내용은 반복한다. 세 번째, 상대방을 설득하려는 태도보다는 뭐한다? 대화하려고 하는, 공감하려고 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했고, 마지막 5번, 관심 분야의 결론은 뭐한다? 먼저 제시한다 라고 해서 제일 중요한 건 앞에 던지고 들어간다라고 했었어요. 정답은 4번이에요. 26번 중요해요. 공문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라고 했어요. 정답은 5번입니다, 여러분. 자, 봐봐. 조직의 외부로 수발되는 문서와 달리 사내 문서는 공문서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여러분, 사내 문서는 공문서로 인정하지 않는다 줄치면 돼. 이게 틀린 거야. 우리가 말했죠, 여러분. 문서가 안에서만 돌면, 조직 안에서만 돌면 뭐가 된다? 대내 문서라고 했고, 이 조직 밖으로 나가게 되면 뭐다? 대외 문서라고 했죠. 둘 다 뭐야? 공문서야.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는 것도 안쪽에서만 도는 것도 다 무슨 뭐다? 공문서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돼요. 1번 역시 줄치고 외우셔야죠. 문서에는 종류에 따라서 비밀문서, 공개문서, 일반문서, 특별문서로 나뉜다. 오, 그렇군 생각해 주면 되고요. 두 번째, 법규문서는 했던 거 우리 어저께 외우라고 했던 거죠. 헌법,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이런 게 있다. 맞는 말. 세 번째, 사적인 목적을 위한 문서지만 행정기관에 제출해서 접수를 했어.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공문서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접수를 하고 결재권자가 있으면 뭐가 된다? 문서가 공문서가 되는 거고요. 네 번째, 대외 문서 중에서 의뢰 문서에는 뭐가 있다? 인사장, 안내장, 초대장 역시 외워두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정답은 5번. 27번이에요. 자기소개서 글쓰기 방법이에요. 자기를 소개하는 글이죠. 정답은 4번이에요. 왜 그러냐면 평가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상투적인 표현 줄치면 돼요. 요게 틀린 거야, 여러분. 상투적인 표현은 별로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흥미도 얻지 못하고 좀 식상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개성을 살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상투적인 표현을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정답이 4번이고요. 1번 보세요. 평가 담당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장은 뭐하게 써야 돼? 간결하게 써야 돼요. 그래야 이해할 수 있을 테니까. 두 번째, 문체 및 경어의 사용은 뭐한다? 변함없이. 이 말이 뭐냐면 학생들이 실수하는 경우가 뭐냐면 앞쪽에서는 막 존댓말 쓰다가 뒤에 가면 뭐하는 경우? 반말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꾸준히 이렇게 변함없이 잘 써줘야 되고, 세 번째, 솔직하게 쓰는 것, 특성 솔직하게 쓰는 것도 맞고, 마지막 봐봐. 개성 있는 문체, 그 다음에 뭐 한다? 설득력을 높인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결론은 여러분, 나를 뭐 해달라는 거니까 뽑아달라는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개성 있는 문체, 설득적 성격 해주시면 돼요. 잘하셨어? 정답은 4번이고요. 28번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계약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계약서에 대한 얘기예요. 다음 중 계약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라고 했죠? 정답은 1번이에요. 왜 1번이냐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문서상의 서명과 날이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줄치세요. 당사자 본인만이 서명할 수 있다라고 해요. 요게 틀린 거예요, 여러분. 당사자 말고 위임장이라고 들어봤어요? 위임장? 예, 그러니까 위임장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도 가능하다. 대리인도 가능해요. 예, 대리인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명의로 가지고 있는 집을 팔 거야. 그래서 계약을 써야 되는데 제가 일을 하느라 못 가잖아. 그러면은 뭐 내 동생이든 아니면 우리 어머니든 어떻게 위임장을 쓰고 보내면은 가능 불가능? 가능해요. 그래서 위임장만 있으면 대리인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이고요. 2, 3, 4, 5번은 다 공부예요, 여러분. 계약서에 들어가는 주소는 당연해야 돼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주소. 그쵸? 요거랑 같아야 되고요. 세 번째, 계약 시 대리인은 계약 당사자와 법인과는 당연히 뭐야? 별개의 존재가 될 거고요. 네 번째, 일반적인 계약의 문헌은 중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없게 해야 돼요. 중의적으로 배웠잖아. 의미가 몇 개 이상? 2개 이상이면 큰일 나잖아. 그쵸? 그러니까 아까 배웠던 것처럼 사전적이고 지시적, 명확한 단어를 써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마지막,
외국인과의 계약 시에는 원문, 영문, 역문 번역한 거, 그 다음에 원문이라고 해도 되겠다. 그쵸? 영문의 관계를 서약서에 명기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누구랑 한 거니까? 외국인과 한 거니까. 그 나라 말도 써줘야지. 그래서 정답이 1번이에요. 29번입니다. 29번인데, 자, 거래 관련 문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라고 했는데, 요런 거는 이제 공부가 안 되면 틀릴 수밖에 없겠지. 정답은 1번이에요, 여러분. 협약서란 얘기는 쓰세요. 협약서는 당사자들끼리의 자유로운 합의예요. 협약서는 당사자들 간의 자유로운 협약, 약속 이런 것들이 바로 협약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들의 자율적인 협약, 쉬운 말로 간다면 협의 정도가 돼요. 협의. 야, 너랑 나랑 뭐뭐뭐 좀 해보자. 오케이, 일단 써놓을까? 이 정도가 그냥 간단하게 적어 놓는 거죠. 이게 바로 뭐다? 협약서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옆에 있는 이건 뭐냐면 읽어봐봐. 은행이나 보험사 등이 법적 책임과 한계를 규약 동그라미 하시고요. 설정하여 거래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하는 거. 우리 뭐 이렇게 보험이나 이런 데 들면은 깨알 같은 글씨로 쫙 나와 있는 거 있지. 그거 뭐라고 부르지? 그렇지, 약관이야, 약관. 예, 그래서 요거는 규약, 이게 포인트가 돼서 얘는 뭐에 대한 설명이다? 약관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협약서는 당사자들끼리 자유로운 협의에 관련된 거고요. 지금 이 규약과 관련된 건 뭐에 대한 설명이다? 약관에 대한 설명이 되겠어요.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된 거고요. 그럼 2, 3, 4, 5번은 다 공부가 되겠다. 그쵸? 다 공부해야겠지? 2번 봐봐요. 거래 사실 확인서. 그러니까 내가 너랑 거래한 게 맞다 틀리다 사실이다. 그거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거래처와의 거래한 내역을 확인하는 서식이기 때문에 거래 물품, 거래 기간, 거래 금액 다 자세하게 나와줘야 되고요. 세 번째, 거래 신청서. 내가 너랑 뭐 하고 싶어? 거래하고 싶어. 그래서 쓰는 게 거래 신청서예요. 거래를 원한다는 사실을 육하원칙 줄 한번 쳐보실까요? 어저께 외웠지? 육하원칙 뭐였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이게 육하원칙이었고요. 거래 약정서, 거래 신청서를 먼저 보내고 거래 허락서를 받은 후에 작성할 수 있는 거. 그쵸? 그러니까 신청했고 내가 너랑 거래해줄게. 그 다음에 쓸 수 있는 게 바로 뭐다? 약정서가 되는 거고요. 양해각서예요. 업무 제휴, 사업 제휴, 업무 제휴 협약서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이제 양해각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랑 나랑 한번 일 좀 해보자 라는 거를 우리가 양해각서를 통해 나타나게 되죠. 29번 정답은 1번이에요. 30번인데 다음과 같은 문서가 바로 뭐냐면 어저께 살짝 배웠던 거 제안서예요. 제안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안서. 그러니까 뭐 어떤 아이디어나 뭐 이런 것들을 제안할 때 쓰는 거. 자기의 아이디어나 의견을 회사나 조직에게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요? 라고 하는 게 바로 뭐다? 제안서예요. 그래서 보면은 여러분 소속, 지위, 성명, 제출일, 그 다음에 제목, 타 부서 직원들과 함께 영화를 보며 친분을 쌓게 하자. 그쵸? 요런 것들로 이렇게 제목을 달아주고요. 제안 동기가 나와요. 그리고 실행 순서와 기대 효과. 요렇게 여러분 최대한 자세하게 써줘야 내가 무엇인가를 제안하고자 하는 그 의도라든가 아니면은 그 제안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나와야 네 제안이 나쁘지 않은 걸 결제해 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세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게 제안서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이 몇 번? 5번이 정답이에요. 제안서는 5번입니다. 회사에 관한 새로운 아이디어나 개선점 등을 제시하는 문서로 특별한 형식이 없는 게 맞기는 해요. 하지만 여러분 방금 얘기했죠. 특별한 형식이 없습니다만 최대한 자세하게 써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에요.
그럼 1번은 여러분 1번하고 2번하고 묶어주세요. 1번하고 2번은 여러분 일반 품의서가 돼요. 일반 품의서가 되고요. 3번은 기존 업무에 대한 개선책을 제안하잖아. 그래서 여기는 제안품의서라고 해요. 제안품의서. 네 번째, 기존 업무의 확대 또는 추가 등의 사안에 대해 상급자의 동의를 위한 문서는 바로 채용품의서가 돼요. 여기는 채용품의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안서와 관련된 건 5번이었어요. 되셨죠? 자, 잘하셨어요, 여러분. 1교시 고생하셨고요. 10분 쉬고 와서 31번부터 계속 또 풀이 들어가겠습니다.